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별회생 사건은 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인데 그 중에 비송 사건이죠. 그래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직권으로 결정하는데요. 사실 개별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사건 비중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지역마다 편차가 있긴 하지만 웬만하면 접수된 사건의 100건 중 80건 정도는 기각 없이 결정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기각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법원으로부터 개시 결정을 받아내기까지 몇 차례의 보정 공고를 거쳐야 하는 힘겨운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채무자는 혹시라도 내 사건이 기각되면 어쩌나 하고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죠. 반면에 어떤 경우에는 법원이 한 차례 보정 공고만 내리고 바로 개시 결정을 내어줘서 비교적 빠르게 쉽게 결정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개별회생 개시 결정을 최대한 빨리 그리고 쉽게 받는 방법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최초로 사건을 접수하는 시점부터 서류를 완벽하게 구성해서 법원이 원하는 예상 소명 자료들을 다 만들어서 접수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우선 급하니까 기본적인 것들만 대충 갖추어서 접수하고 나중에 보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신청서를 윤곽만 잡는 형태로 대충 작성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지만 회생위원들은 이렇게 처음부터 사건이 엉터리로 접수되어 있으면 훨씬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조금 어렵더라도 애초 사건을 접수할 때부터 서면을 잘 작성해서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채무자가 회생 신청 3년 내에 부동산을 처분했다면 애초에 처분해서 수령한 매매대금의 사용 내역까지 미리 구체적으로 잘 소명해서 접수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대출 중에 최근 대출 비중이 절반이 넘는 분들, 이런 분들은 1년 내에 대출받은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소명 자료를 깔끔하게 만들어서 아예 접수를 해야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절차를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할 때 해당 관할 법원의 체크리스트와 실무 지침을 잘 파악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맡기는 게 좋겠죠. 개별회생 사건은 법원마다 실무 준칙과 처리 지침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큰 틀에서는 채무자 회생법을 근간으로 해서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법원마다 지침과 준칙이 다르고요. 또 회생위원들이 이 실무를 처리하는 방식과 또 요구하는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서류를 요구해도 요구하는 서류의 발급 기준이 또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전국 각 법원의 실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그런 곳에 사건을 맡기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생법원이나 부산회생법원은 주식이나 코인 투자도 다 채무 탕감의 대상이 되지만 청주지방법원 같은 경우에는 아예 선처가 없죠. 또 기본적인 개별회생 소명 자료 외에 별도로 필수 제출 자료 점검 목록이라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야만 하는 법원도 있고요. 그리고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해야 할지 말지 법원마다 전부 다 다른데요. 그래서 내 관할 법원의 사건 처리 기준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회생 신청할 때 통장 거래 내역서는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법원은 신청 전 1년만 제출하면 되지만 대전지방법원은 2년치를 요구하고 있죠. 자, 이처럼 발급 기간의 범위도 법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의 다음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데요. 바로 보정 공고죠. 법원의 보정 공고가 나오면 이 법원의 보정 공고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잘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채무자의 최근 3년간 전입신고된 주소지의 임대차 계약서를 모두 제출하라 하는 그런 보정이 나왔다고 해보죠. 이런 경우에 채무자는 이사를 하면서 과거의 임대차 계약서를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은 통장거래 내역서와 월세를 지급해준 거래 내역서가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발췌해서 법원에 진술서와 함께 왜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지 잘 소명해야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법원의 의심을 해소하지도 못한다면 당연히 보정 공고가 2차, 3차로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변제금도 높아지게 될 거고요. 잘못하면 사건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보정 권고를 낸다고 하면 입증 자료가 없다고 아무것도 내지 않고 버틸 것이 아니라 최대한 법원을 설득할 만한 간접 자료들을 잘 첨부해서 제출해야 한다는 거죠. 어차피 서면 작성은 대리인 사무실에서 하기 때문에 법률사무소에서 요구하는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신다면 어려움 없이 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최대한 빠르고 최대한 쉽게 결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